그런 일이 있었다. 최근에 어제죠. 의원님이 이제 네.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약칭 공소 취소 모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약 80명의 국회의원들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역사 사상 최대 개파가 모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거 어떤 맥락에서 모이는 겁니까? 일부 언론들은 반청 모임이다. 또 반청 모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다. 이렇게 또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 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춤 정권이었잖아요. 그걸 누구를 동원했어요? 검찰을 동원해서 네. 칼춤 춘 정권 아닙니까? 그 칼춤 추다가 자기 칼에 맞아서 윤석열 정권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조작이 많아요. 네. 다 거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나오고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는 조작 기소였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 이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 설명을 어떻게 국민에게 알려주려면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라는 모임인데 예. 이것을 이건태 의원이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그동안에. 예. 그래서 신청을 받았어요. 예. 내가 이거 같이 하자. 하자. 그래서 한 80여 명이 이제 지금 모여서 내일 10시 40분에 네. 출범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출범 기자회견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 취재에 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이러한 뭐 합당 논의든 뭐가 있다 보니까 이 모임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친명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 당에 다 친명 모임이지 무슨 뭐 반명 모임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심 있는 의원들이 예.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과거에 그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사실 여기에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뭐 억울하게 기소된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큰 틀에서 보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좀 구제하는 뭐 이런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법안을 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게 사실 세게 논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제 합당이 무산된 직후에 이 모임이 생겼다 하니 언론에서는 그런 구구한 추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이제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저도 대변할 때도 저 수사할 때부터 검찰이 이 조작 기소와 관련된 것을 국민들에게 예.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네. 타이밍을 좀 봤다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안에는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임을 하고 출범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법적인 부분도 네. 아까 앵커께서 얘기한 예. 부분이라든가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 예. 국정조사를 우리는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특검이든 네. 아니면 새로운 이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차근차근 일단은 이 모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네. 관련된 국정조사에 대한 준비를 먼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뭐 그 원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원내 차원의 제안을 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대적인 모임을 결성하는 것에 정치적 의미나 함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언론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세를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는 뭐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예, 언론의 해석의 여지가. 뭐 해석의 여지를 예. 두고 언론이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예. 이건 그 제가 원포인트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만 하는 모임입니까? 공소 취소 이거는 뭐냐면 예. 검찰 개혁과 다 맞물려 있는 거죠. 검찰 개혁. 왜 예.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10월에 출범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중수청과 다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 출범하는 지금 시점에 네. 왜 그러면 이렇게 기소청과 수사 분리가 되느냐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주기에서 검찰 정권을 했고 네. 조작 기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밝혀진다고 하고 국민에게 알려진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검찰 개혁의 명분도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과 이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네.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검찰개혁이랑 명분인데 예. 수사 기소의 분리도 있지만 예.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예. 검찰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무도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면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올해 준비를 해서 10월 이런 출범 네.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국정조사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그 이 모임이 공소 취소 모임이 주장할 핵심 요소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그 이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네, 우선 그렇죠. 공소 취소해라라는 네. 요구를 하고 예. 그리고 그런 결정이 필요하다고 확인할 네. 수 있는 그런 국정조사를 예. 추진하고 요구하고 예. 그런데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정청래 대표가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대 개혁, 뭐 검찰 그렇죠.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세 가지 개혁을 제일 중요한 의제로 걸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미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지도부가 네. 이제 검찰 개혁을 했는데 네. 저는 이러한 부분 빠진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단 예. 말이에요. 이 공론화 작업이 필요한데 예. 지도부는 지도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예. 또 이러한 공론화 작업에 의원들이 네. 이거 해서 추진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당내 의견 그룹으로 그렇죠. 추진체로서 만들어내서 그래야 이것이 예.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당 지도부가 예. 공소추사 국정조사 모임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하는데 예.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를 더 강한 힘있게 만들어주려면 예. 우리가 외연 확장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도부하고 함께 가는 게 힘을 받는 것이지. 네. 지도부에게는 일단 모든 걸 맡겼더니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근데 이 모임에 그 지도부 세 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합당에 반대했던 이현주, 강득구, 아니, 그다음에 황명선 새 최고위원도 언론에만 들어가 이렇게 있어서 나왔지. 다 보면은 예. 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 김성원 의원 제가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예. 일을 추진을 예. 실무형으로 일을 잘하는 분들 보십시오. 예, 김승원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예. 윤건현 의원 자타가 공인하는 예. 실력가의 전략가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하고 재선 그룹들이니까 예. 이렇게 하고 또 재선 그룹들이 지금 깃발을 들었네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예. 일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일을 해왔던 의원들이 예. 이건태 의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위원들 보면 이런 예.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무 작업들을 쫙 만들어서 예. 원내 지도부, 당 지도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뒷받침을 뒷받침하는 거죠. 예. 그걸 또 원내 지도부가 하나 일일이 다 하기가 만만치 않으면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필요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정청래 대표도 예. 지금 어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매듭짓고 네. 정청래 대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제가 앞서 얘기한 예. 내용들 있잖아요. 정책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지방선거 승리하려면 예.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 최고위원들과 먼저 잘 지내고 당 의원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이 최고위원들과의 분열이 있고 당 의원들한테 지지 못 받는데 당원들에게만 이렇게 호소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다시 생각해서 예. 의원들하고 더 자주 만나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일을 해보면 무엇을 할 건가가 명확하면 의원들 다 따라오게 됐어요. 네. 그 명분이잖아요. 야, 일하자. 예. 그러면 일 중심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일중심이 아니었군요. 아니 제가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이거죠. 당의 이제 개혁 주도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먼저 갔어야 되는 건데 업무 중심으로. 업무 중심으로 갔어야 돼. 그게 네. 뭐냐면 이재명의 시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예.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었어야 예. 되는 건데 예. 약간 분산됐다. 그것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다시 돌아와서 이것만 한다고 하면 이거부터 이제 막 추진해서 성과 내고 네. 그렇게 또 평가받아야죠. 그 의원님 네. 취재하면 사실상 이게 당권 투쟁 결합 합당이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원들까지 이게 쫙 분열이 된 것은 이 8월 전대를 앞두고 저 당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권력 투쟁
포스트 이재명이 누구냐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시작된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과도한 분석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정치는 제가 뭐 저도 얼마 안 했는데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는 별개로 네.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나를 규정짓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생각해야 돼. 그게 정부적 판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결과가 이 사람들 했다고 하면 그렇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보여지고 비춰지는 게 정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것까지 고민을 너무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타이밍상을 볼 때 약간 그렇게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권 투쟁으로 비춰질 예. 소지가 있다. 있었던 예. 것이죠. 그건 예.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 그리고 아까 1인 1표 뭐 이게 뭐냐면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임. 당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깨끗했으면 네. 이거는 이렇게 가실 거다. 예. 합당 오히려 좋아. 그런데 6월, 8월 예. 지방선거하고 8월에 연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거를 염두하고 한 거 아니냐라고 당원들이 보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투쟁하는데 저는 초기의 권력 투쟁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이제 당원들이 바라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재명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집권 초고 이렇게 지지율 확고하고 예. 일 잘하고 일 중심이고 예. 하는데 무슨 권력 투쟁이 어디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말도 안 지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내란 이후에 들어선 국민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네. 백업 차원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뭐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그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크게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입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도처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예. 정치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정치적 전선이 있고 예. 정책적 전선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쵸. 그럼 당은 두 가지를 다 쳐주는 거예요. 음. 정치적 전선은 네. 당이 쳐주는 거예요. 네. 국힘당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 대한 문제, 예. 그 사법부의 문제 이걸 예. 정치적 선전과 더불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줘야죠. 최선선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정치가 하는 거죠. 그게 정치가 하란 예.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해요? 청와대가 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합니까? 국회가 당이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 누가 문제가 있다는가, 당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면 이걸 최전선에 쳐줘서 검찰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법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탁탁 가서 네. 당 지도부가 이건 해주고 이게 미비가 있다고 하면 원내가 뒷받침해서 당 입법화하고 그걸 조율을 해주고 당정청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초반에 대통령은 일을 하시고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네. 네,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였는데 왜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네, 참 언어의 표현을 보면 예, 당정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정당이 아니잖아요. 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 국민의 지지를 그렇습니다. 받고 결사체로서의 힘을 받는 게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이 주도를 해서 정부가 일을 하고 결국에는 청와대가 성과를 내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집을 당이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답답하다. 그래서 당이 지어준 가운데 네. 정부와 원내가 입법화를 만들고 예. 청와대는 정책적 마지막 조율사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역할에 좀 답답함을 느낀 네, 우리 네. 박성준 의원님께서 상임 대표로서 앞으로 공소 취소 모임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저희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